이럴 거면 뮤지컬 3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아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이자 주식회사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자, 오늘 2부는 이제 이럴 거면 뮤지컬 제목을 어떻게 바꿔? 이럴 거면 뮤지컬과 연극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이름을 바꿀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다룰 만한 연극입니다. 네. 끝날 때 노래 부르면서 끝나니까.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연극 광부화가들입니다. 좋은 작품이죠. 네. 공연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22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월 20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공연을 하고 라이선스 공연인데 꽤 오랜만에 공연됐는데 이게 이번에 하는 게 세 번째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없고 2시간 10분인데 정말 2시간 10분 거의 딱 채우는 것 같아요. 제작사는 프로스랩이라고 예전에 썼던 제작사는 아니죠? 초연 때는 극단 차인무에서 네. 자체 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차인무 배우들하고 네. 이상우 연출님이 주도해서 가고 프로스랩은 아마 이 프로듀싱을 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연이 세 번째 공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초연이 2010년도에 네네. 명동예술극장 네. 네, 거기서 초연이 됐었고 그때 아마 명동예술극장 작품이니까 또 오픈하자마자 매진되고 그랬겠죠 또? 그 흥행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되게 인생작이었어요. 아. 저한테는 되게 인생작이어서 너무 재밌게 봤던 적.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면 작품을 판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이게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네네. 파면 파는 대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네. 뭐 많이 파진 않았는데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광부들이 첫 장면에서 네. 라이언 선생님이 쫙 왔을 때 네. 라이언 선생님이 막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림에 대해서. 근데 이 광부들이 그런 거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알려달라. 네네네. 감상하는 감상법이 뭔지 알려달라. 네. 마치 정답이 예술에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사람 참 답답하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언 선생님이 안 되겠다. 미술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뭐 미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럼 한번 직접 그려보자. 네. 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리면서 자신만의 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마르크스주의적인 네. 그 관점에서의 예술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순수 예술 쪽에서의 관점을 얘기하고 그 말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거기서 하는 내용들은 예술사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냥 광부들이 자신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그 고민들이 그 수천 년도가 쌓아왔던 예술에 대한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광부의 언어로 하니까 너무 이거 안 되겠어요. 국장님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광부들이 문화회관 같이 문예관 제가 보기엔 그냥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HR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수업 같은 거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특별 교육 이런? 네, 하여튼 광부들이 문화 활동을 지원받아서 이제 그림 수업을 받으러 이제 라이언 교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라이언 교수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 광부들이 그림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작품들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들은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의미는 뭐 각자가 다른 것이니까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것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광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라이언 선생이 그렇다면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전에 그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과는 또 다른 의미 뭐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 노동이잖아요. 결과가 있고 근데 예술은 사실 어떤 목적이 딱히 있진 않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뭐 미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삶과 예술이 같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보통 예술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실제 이들 중에 한 명 그 올리버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네. 그것을 발현하기도 하는데 누구나 예술은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발현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상적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시놉시스만 보고 상상했었던 그림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공연이 시작돼요. 예술 작품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네. 동네 아저씨들이 그 막노동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광부 그러니까 막노동이든 뭐 아니면 그냥 약간 허드렛 일이든 뭐 이렇게 좀 몸이 고단한 일이든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받기 힘들었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상컨대 어느 날부터 이 무슨 문화 지원비 같은 거 나라에서 굿네이 버스 막 이런 것처럼 지원비 같은 거 받아서 여러 가지 수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철학 심리학 수업도 받았고 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업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림 수업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했는데 처음 등장부터 가르쳐 주려고 온 사람한테 교수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교수는 아닌데 교수가 아닌데 왜 오셨어요? 제가 그 아이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 맞네. 근데 제가 교수는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그 수업을 받는 사람들의 성격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막 한 명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그 원칙주의자의 조카인가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올리버 이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 얘기를 그래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사를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막 뱉는 사람이 있고 네. 한 명은 아까 마르크스 네. 그 주의처럼 그 사람이 약간 낭만주의적인 네. 그 사고를 하고 있는 모두가 공평해야 네. 되고 막 이런 거 그림 들으면은 뭐 그림 우리가 수업 들으면 뭐 알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격들이 다 한 명씩 나오는데 이 대사를 치는 배우들의 이 호흡의 속도가 이게 진짜 대본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이 티키타카가 거의 오버랩 수준으로 진짜 왜 그 선술집 갔는데 내 옆에 테이블에서 아저씨들이 뭔가 흥분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대사가 다다다다다다 오고 간단 말이야. 와 이때 뭐 왜 연극 오만과 편견을 본다 이러면 저 사람들이 무슨 대사를 하지? 저 대사가 얼마나 매혹적이지? 저 대사가 얼마나 문장력으로 아름답지? 이런 걸 우리가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마음 같아선 영광을 그 의자 옆에다가 맥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연이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데 무대 구조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 뒤에 여러 가지 액자들만 쭉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스크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게 스크린 뭐지?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부터 거기 그냥 자막이 써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림 같은 게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면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그 대단한 예술들을 그러니까 예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광부들이 실제로 그리면서 그들의 그림도 전시가 되고 뭐 고흐의 그림도 중간에 전시가 되고 이러면서 미술 관련된 이야기들이 툭툭툭 뱉어져 나오는데 그게 뭐랄까요? 저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그 상상력을 갖고 만든 인물이 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만나고 그 네. 시대적인 것들이 막 나오는 건데 이 광부화가들은 실제로 광부화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실제 그림들이 전시되고 하니까 그걸 되게 그 어떤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쭉 예술을 되게 편하게 연극으로 볼 수 있는 네. 공연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저 잘 봤나요, 그래도? 네, 그렇죠. 진짜 그 예술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렵고 뭐 특정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많은 그 예술 철학에서 쌓아왔던 것들을 그냥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말을 되게 쉽게 하는데 담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한 예술 철학.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지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몰라 나는 그냥 야 걔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렸어. 막 되게 그 상상력이나 낭만주의적인 그 예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림은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되게 그 어떤 참여적인 마르크스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삶에서의 느끼는 것들을 그림으로 반영하고 그것이 이제 뭐 예술 철학까지도 나아가게 하는 뭐 예술 철학이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막. 그림에 대한 속 시원한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개가 원근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개가 너무 크니까 야 개가 이렇게 크다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크게 그렸어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누가 이제 광부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야 이게 어깨가 진짜 이만해? 광부는 어깨가 좁아 거기서 어깨가 이렇게 큰 사람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우리가 피카소 그림 보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애들도 그렇게 그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거기에 대고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지 않았잖아요. 나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사도 톡톡 튀어나오는 게 정말 접근하기 편하게. 근데 이걸 연기하는 배우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툭툭툭 뺏는 게 극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미술 교육 연극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술에 관한 이야기, 미술을 감상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또 미술의 감상법, 뭐 미술사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작품을. 그래서 이 광부화가들을 누가 아니 미술 쪽에 좀 저명한 어떤 분이 공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크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콘솔 쪽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영광홀 뒤쪽에 앉으니까 소리가 좀 울려서 바로바로 전달되는 그런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덜 제가 일부러 뒷자리 달라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끼시려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들과 같은 테이블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공연을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작가 얘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작가는 리홀이고요. 리홀 작가는 우리에게 뭐 빌리 엘리엇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양반이 광부들 얘기를 많이 썼나? 자기가 산 지역의 광부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살았고 아버님도 광부였는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광부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탄광촌에서 살았던 건 맞아요. 공연 중에도 그거 나오는데? 고흐가 탄광대가 같이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 작가 리올은 그 탄광촌에서 같이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탄광은 우리의 탄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낙후되고 그리고 좀 이제 뭐 힘든 직업이고 뭐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영국에서 탄광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렇죠. 그것이 가장 근간 산업이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나라를 그렇죠. 나라를 지탱하고 발전시켰던. 그래서 광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큰데 이제 이때가 1930년대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그런 자부심은 남아 있지만 열악하고 힘든 일이고 그래도 이들에게는 되게 큰 자부심이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인데 리올은 뭐 빌리 엘리엇, 뭐 광부화가들 이런 것을 통해서 광부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썼던 작가이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튼 존이 출연했던 로켓맨이라든가 그래요? 그리고 캐츠 그 망작이라고 하는 뮤지컬 캐츠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캐츠의 영화 버전. 정말 영화 버전. 대단한 이슈가 있었다가 너무 잘 안 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리올이 작가를 붙는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뮤지컬 영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캐치에 대한 환상은 그런 게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이게 그것도 캐치는 판타지인데 고양이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죠, 고양이들이. 너무 솜털 하나하나 막 이런 것들이 네. CG도 처리가 좀 덜 돼서 그 일상과 그 고양이의 세계가 만나면 안 되는데 네. 영화라고 너무 리얼하게 붙여놓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고양이들 세계가. 고양이 세계가 막 환타지여야 되는데 네. 가기 싫은. 좀. 우린 장화시는 고양이를. 좀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로켓맨이라든가 영화 캐치라든가 이런 시나리오도 썼고 영화 빌리 엘리엇을 쓰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네.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대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노트에서 그 섹스피어 인 러브 그게 이제 영화 원작인데 그걸 연극으로 만든 작품이잖아요. 네. 이 작품도 리올이 맡아서 연극화 시켰습니다. 김유정이 나온다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요? 네. 저 그거 볼 겁니다. 토월극장에서 하니까 무대도 어떻게 썼을지도 좀 궁금하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 같은 거 해화로운 공연 생활 연락하면 좋겠다. 저희도 하고 싶어요. 이미어도. 쇼노트 듣고 있나? 쇼노트 보고 있나에 이어서 계속 쇼노트네요. 저번에도 웨스트 이상하게 OD에다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EMK도 못할 것 같은데 쇼노트는 그냥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연락 자주 합니다. 네.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광부화가들은 사실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미술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요즘에 그 미술 화가들에 대한 우리 고우도 사실 그 뮤지컬도 있고 이 예술가들에 대한 프리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광부화가들은 좀 예술가의 어떤 그 내면에 있었던 아픔 이런 것들을 막 조명했다. 뭐 이렇게 작품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광부화가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 그게 이게 이 사람들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리버가 네. 그 헬렌이라는 여자 예술가를 후원해주는 헬렌이라는 네. 여자가 있는데 문소리 배우와 송선미 배우가 하고 있는 역할. 네. 제안을 받아요. 일을 그만하고 직업 화작가가 되면 어떻겠느냐. 네. 근데 올리버가 굉장히 그 그림만 그리는데도 거기 광부를 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근데 되게 많이는 아니고 살짝 많이 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올리버가 그걸 거부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지점이 예술이 항상 삶과 좀 유리되고 자신의 삶을 반영한 것이 예술로 표현돼 광부화가들은 그랬었는데 그래서 애싱턴 그룹이 독특했던 거는 그 예술가들은 계속 그림만 뭐 기법도 화려할 수도 있고 뭐 다 학습된 것들에서 또 기교가 화려할 수는 있는데 이 애싱턴 그룹은 자신이 체화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았던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화가가 됐다면 직업 화가가 됐다면 과연 그 그림이 여전히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술가가 왜 꼭 그렇게 삶과 분리돼 가지고 예술 동떨어져야 하는지 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약간 이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마르크스랑 하여튼 그 이론가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둘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한 인간을 꿈꿨어요. 그들은 약간 이상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그때 얘기한 게 사냥꾼, 목동, 비평가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낮에는 그 양을 키우고 저녁에는 비평을 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그리고 뭐 식물을 기르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적인 영역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전인적인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냥 광부화가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하는 그리고 그들끼리의 또 연대도 이루어지잖아요. 광부들끼리. 저게 바로 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공연을 보고 나서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좀 재밌던데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랑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를 갖고 와서 엥겔스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엥겔 지수 나왔던 여튼 알겠습니다. 그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애싱턴 클럽 맞죠? 이게 그 광부화가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들이 그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 1980년대까지도 그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애싱턴 지역에서 있는 탄광에서 그림을 그렸던 광부들의 모임. 그들이 이제 그 공연 중간에 오는데 이제 애싱턴 클럽이 나중에 무슨 뭐 학교도 세우고 뭐도 하자 말이면서 막 신나게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애싱턴 클럽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그 역사를 후대에 좀 미화시켜서 과장해서 대단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어서 그렇죠.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술을 완전히 뭐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편하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헬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술이 갖고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광부 화가들과 아까 얘기했던 그 올리버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이 이야기의 격이 이 광부 화가들도 처음에는 그 헬렌이라는 사람 보면서 야 키가 커 이뻐 막 이러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양쪽에 서로 존중이 좀 있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을 좀 벽을 허무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 광부화가들이라는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광부화가들이라는 화가들 자체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뭐 전시회도 하고 그러죠. 네, 광부화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된 공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애싱턴 클럽의 그 약간 규율 반전 같은 역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 역할에는 정석용 배우와 송재령 배우가 하고 아까 타고난 재능이 있는 그렇죠. 올리버 재능이 있는 올리버 역할에는 강신일 배우와 박원상 배우가 연기해 주시고 지미 역할이 아까 어떤 역할이었죠? 그 커다란 개를 그렸던. 네, 커다란 개 그렸던. 그러니까는 얘기할 때마다 이분이 그러면 거의 순수예술 가까운 그렇죠. 쪽이죠. 그러니까 예. 낭만주의 그냥 그렸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분이 윤상화 배우와 오영 배우가 연기하시고 해리 역할 이분이 이제 그 마르크스 네. 그죠? 예. 네. 약간 이상주의자. 해리 역할 사회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사회주의자. 해리 역할에는 김준기 배우와 오대석 배우가 연기하시고 선생님으로 들어왔다가 엄청 당황해하셨다가 이 광부화가들을 끝까지 인정해주고 끌고 가셨던 라이언 선생 역할에는 이대현 배우와 민성욱 배우가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 미술을 후원하고 그림을 사기도 하고 이 헬렌 역할에 너무 좀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요? 문소리 배우와 송선미 배우가 이번에 하시는데 문소리 배우는 그 전에도 그때도 이때 헬렌 역할을 하셨었죠. 10년에도 그때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지 조카인가? 예. 토미 역할에는 김두진 배우와 노기용 배우가 연기해 주시고 수잔 역할에 노수산나 배우와 김한나 배우가 캐스팅이 돼서 공연하고 계신데 루드 모델이잖아요. 루드 모델로 나왔다가 네. 의미가 이제 이 광부들은 되게 그걸 보수적이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성이 못을 보는다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서 막 거부하는데 라이언 선생님은 그건 대상으로 보고 그건 그냥 미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생활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와이프한테 있다 혼날 거다 뭐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느껴지기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드를 그린다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경하고 낯설고 좀 의식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근데 라이언 선생님은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게 여기고 그들에게 뭐 이게 왜 이상해 마치 가르치라는 듯이 하지만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그 지점까지 가는 게 두 어떤 그 예술가들 그룹과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갭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여튼 수잔 역에는 노수산나 배우와 김한나 배우가 캐스팅돼서 이번에 공연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할 때 좀 이렇게 주목받았던 공연들 한참 만에 공연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좀 소리 없이 공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서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는 건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영광홀 이 광부아가들의 그 포스터로 나오는 이 그림 있잖아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림. 네네. 이게 맨 처음에 이 라이언 선생님이 광부아가들한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숙제 같은 걸 내주는데 그림을 아무도 안 그려온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아까 얘기했었던 올리버가 난 그려왔어. 그래서 그 광부아가들이 올리버가 이제 그림을 그려와서 처음에 딱 이 그림을 이제 펼쳐주죠. 그러면 광부아가들이 그걸 보고 막 야, 약간 자기들끼리도 좀 웃기게 웃기다는 듯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어깨가 넓냐는 둥, 뭐 머리랑 발이랑 모양이 똑같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 그림을 처음 이 그 공연장 무대 위에 딱 띄워졌을 때 아까 내가 봤던 포스터 이 작품이 이런 의미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저는 광부아가들 공연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다룬다고 그래서 찾아서 급하게 공연을 봤는데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공연이 어쩌면 나는 공연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났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광부아가들의 그림을 처음 발견한 헬렌처럼 사람들이 좀 이런 공연이 있다는 걸 이제 막 공연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공연을 실제로 못 보신다 하더라도 좋은 공연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작품들은. 그리고 워낙 그 차이무 배우들이 약간 코믹하면서도 그런 유머러스한 것들을 표현하려면 진짜 티키타카가 기가 막히게 돼야 되는데 이분들 각자 이제 뭐 다 너무 유명해지셨던 분들인데 모여서 다시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앙상블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 대배우들이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리버 역의 강신일 배우 같은 경우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선생님보다도 더 많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그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나이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연 보면서 이걸 어떻게 소개하지? 그러다가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럴 거면 뮤지컬도 그렇지만 그 노래 막 누가 얘기하는데 얘기 안 끝나고 누가 또 같이 얘기하면 이게 더블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더블의 미학이 이 대사가 그 한 5명이 나와서 테이블에서 처음에 막 얘기하는데 실제 대본에는 누구 대사로 돼 있을까 싶을 정도로 5명이 같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연기에 대한 노하우나 경력이 저 정도까지 가면 저렇게도 대사가 연습이 되는구나. 관객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 톤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옆에서 지방방송처럼 떠드는 이야기들의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이 이 대사의 어떤 그 향연이 꽤 재밌습니다. 근데 뭐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진짜 약간 지하철 같이 탄 것 같은 느낌? 술집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을 보는 맛이 좀 나서 최근에 뮤지컬만 신나게 보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좀 그 무거운 공연이나 아니면은 이게 대사 한마디 놓치면 안 되는 공연들을 주로 보신 분들이 마냥 웃기지는 않고 의미가 있는 좀 편안한 듣고만 있을 만한 공연을 좀 찾으신다면 꼭 광부아가들 한번 가셔서 보신 다음에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환기시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공연 봤습니다. 후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하나 먼저 읽을게요. 연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미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공연입니다. 스크린에 미술 작품을 보여줘서 더 이해가 잘 됐어요. 미술관에 온 기분도 들고요. 광부와 화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극을 보고 나니 예술이란 게 어렵지만은 않은 거구나. 삶 어디에나 예술이 숨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후기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공연을 보고 나서 후기를 보니까 정말 딱 잘 정리된 후기거든요. 네. 근데 후기만 떼놓고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연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누가 미술 공부한다고 돈을 그렇게 냅니까? 스크린에 미술 작품을 보여줘서 더 이해가 세상에 공연 보고 있는데 스크린에 미술 작품을 보여준다고? 벌써 졸려. 막 이렇게 미술관에 온 기분도 들고 그럼 미술관에 그냥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 연기나 호흡이 상당히 재미있다.
이걸 꼭 좀 이 후기에 같이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읽을까요? 저도 하나? 네. 예. 다들 경력 짱짱한 대배우님들이라 연기 스킬이 남다르십니다. 애드립도 쩔고 티키타카가 쩔어요. 역시 믿고 보는 배우들. 연극인데 마지막에 노래 부르며 커튼콜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술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 따뜻해지는 연극이네요. 제발 많이 봐주세요. 정말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딱 국장님 마음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이 좋은 걸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연강월 지금 좌석이 예매가 뭐 힘들 정도로 많이 팔려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좀 그 왜 연강월 그 중앙 통로 있잖아요. 네. 1층에 중앙 통로석 그 앞쪽에서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요. 예, 이 소리가 마이크가 어떻게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좀 울리는데. 그러니까요. 예. 전 아주 공연하기 전날 봤었는데. 공연하기 전날도 봐요? 네. 그 첫 공연하기 전날을 드레스 리허설? 프레스한테 풀었어요. 그래서 프레스들만 모여서 봤는데 그 공연에서 그래서 아직 안 잡혀서 음향이 안 잡혀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좀 많이 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는 걸 좀 추천하고 다른 느낌으로. 여튼 2시간 10분인데 잘 참으시면 연강월 화장실 좋으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광부화가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통통통통. 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2023년 뮤지컬 갈라 신년 콘서트가 열립니다. 1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화성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이건명, 고은정, 손승연 배우와 5명의 앙상블, 민환란 음악감독이 출연합니다.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만원이고요. 대성당 들으시되, 임파서블 드림, 저 바다에 쓴다, 디파인 그래비티 등 다양한 뮤지컬 넘버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게 이건명, 고훈정, 손승연 배우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대성당들의 시대, 임파서블 드림, 저 바다에 쓴다, 디파인 그래비티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누굴 어떤 곡을 부를지 대충 감이 잡혀서 그렇죠. 저 바다에 쓴다는 누가 부를까? 고훈정 배우가 부르나? 배우가 부르잖아요. 얼마 전에 나 이거 그 소식 들으면서도 네네네. 라이브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추진력으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황금 물뿌리개상을 수상하고 영국 런던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뮤지컬 마리퀴리. 마리퀴리가 이걸 했대요. 아니 그럼 라이브는 지금 광주는 미국에서 쇼케이스하고 마리퀴리는 영국에서 하고 또 마리퀴리는 이제 폴란드 얘기니까는 폴란드 사람이니까는 폴란드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안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이번엔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리퀴리가 일본의 아뮤즈와 일본 라이선스 공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3월과 4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초연이 된다고 하고 최정상급 배우 이게 일본 배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일본 라이선스 공연 계약이니까 최정상급 배우와 스태프들의 참여로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을 봤어요. 가서 볼 수 있으면 볼까 싶어서 길게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한다고는 들었어요. 여튼 뭐 라이브에 이런 활개를 펴고 다니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고요. 국내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관객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마리퀴리가 이번에는 마리퀴리를 또 누가 김소양 저는 김소양 배우로 봤거든요. 네네. 저는 마리퀴리 이 창작산실 초연되고 나서 수정되었을 때의 그 변화 폭이 가장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처음 했을 때는 야 이거 어떡하지? 충무에서 했을 때는 미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3회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